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미숙입니다. 이민년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논산시 의회도 예외가 아닌데요. 우리 논산시 의회도 지난 12월 21일 2023년도 예산안 9,418억 원을 의견하면서 2022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올 한 해 그 누구보다도 바쁜 1년을 보냈을 논산시 의회 서원 의장을 모시고 오늘은 놀매신문의 송년 특별 인터뷰를 마련해 봤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우리 서원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의장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장님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7월 1일 취임하고 그때부터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그동안 한 3년간 못 하셨던 송년회나 이 총회가 이제 열리는 관계로 찾아다니면서 그동안 우리 논산시의회가 그 2차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통과시켰던 조례안이나 이제 정책이나 이제 통과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또 연말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분은 좀 아쉬움이 크다고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 의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뭐 네. 내년에 저희 논산시 의회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더 큰 편입니다. 기대가 크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처음에 딱 뵀을 때 뭔가 눈빛에요. 이렇게 열망이 가득 느껴지면서 네, 굉장히 불타오르는 그런 눈빛으로 인사를 처음 한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내년 기대가 크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의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나라가 이 인구 정책에 대한 얘기하면은 정말 할 말이 없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계속해서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이 있어야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논산도 예외가 아닐 텐데 이 논산시도 소멸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대응 방안을 좀 구상을 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응 방안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논산시도 그동안 오래전부터 이 지방 소멸도시라는 그런 위기감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위기감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었습니다. 네. 이 제도는 2008년에 그 일본에서 고향 납세제라는 제도가 이렇게 모델로 돼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지방 재정 자립도가 열악했던 지방 정부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지 못해서 더 많은 안내와 이제 홍보가 필요한 네. 이런 제도인데요. 말씀 그대로 내 고향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의 출향 인사들이 내 지역에 연간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기부가 기부로 끝나지 않고 그 기부를 하면은 그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다시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기부하신 분한테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지역 그 농산물의 판로가 또 하나의 또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고향을 떠나서 지금 생활하신 분들은 늘 고향에 대한 뭐 그리움과 뭐 이런 것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내 고향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거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네. 잘 좀 시행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일단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제도인데요. 일단 기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순기능들이 네. 이제 기대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우려는 이걸 이제 운영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홍보 수단으로 너무 많은 홍보비를 지출해 버리면은 본래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모아진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자칫 잘못 활용이 돼버리는 순간 그 본래 우리가
목적했던 취지가 취지가 네.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우려만 잘 보완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우리 논산에 좀 사람들이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마련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우리 의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담은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에 32년 만에 전면 개정이 돼서 올해 이제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죠. 네. 이 안에는 주민조례 발안 제도와 또 주민 감사 청구 요건, 이 밖에도 뭐 인사권 독립 등등 우리 지방의회 수건이 좀 실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이 된 만큼 이 갖춰진 조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지방자치의 역할을 좀 어떻게 한 단계 높여볼까 하는 고민을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의장님. 예, 맞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당시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고무적인 반응이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우리가 통과된 법을 가지고 지방의회에서 딱 열어보니 아직도 극복해야 될 한계가 명확하게 많이 산적해 있었고요. 제가 지금 의장이 된 이후로 충남 15개 시군 의장협의회에 가면은 다 똑같은 현재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이제 의회 사무국 운영인데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거기에는 한계가 지금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지난 7월이죠, 의장님. 이제 제9대 논산시 의회가 개원을 했습니다. 의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소회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장님께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가치는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7월 1일 개원식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때 의회 슬로건을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 의정 구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그 슬로건이 실현이 되려면은 저희가 더 발로 뛰고 시민과 같이 호흡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말씀을 경청해야만 그 슬로건이 실현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바쁘게 저희는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자, 그리고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의회 발전이라는 거는 저는 많은 그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지방 의회에 대한 이 언론 노출이 될 때마다 수많은 댓글, 그 중에 베스트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지방의회 무용론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과 시민들에게 그동안 지방 정치, 지방의회가 그만큼 불신을 자초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희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봐서 이 철도 고속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철도 직선화 사업이 우리 논산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게 논산 시민들에게는 이 양치기 소년처럼 비춰졌던 측면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걸 하겠다, 된다. 그 과정의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이제 빚었던 건데요. 결국에는 이번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이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논산 시민들의 이제 정주 여건 개선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대전과 논산 간의 직선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논산과 익산까지의 직선화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비공식적으로 익산시에 한번 건의를 해봤는데 익산시에서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논산시가 충남과 전북의 중심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분명히 마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긍정적인 결과까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역대 최초로 논산시 의회 개원 1회 찾아가는 소통의회를 추진을 하셨단 말이죠. 이 소통의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일단 좀 궁금하고요.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사실 네. 하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들도 저희가 이제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일단 그 시작하게 된 그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민과 시민들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불신 이걸 좀 극복하고 해소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고 이제 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제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논산시의 15개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 뭐 다 말씀하셔도 되고 정하실 게 없으면 저희가 하소연이라도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걸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찾아가는 의회를 하고 나서 이렇게 처음에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로 하고 나니 현장에서 너무 이렇게 혼내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호통도 많이 치고. 그래서 아주 후회를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의장님은 혹시 이렇게 이거 괜히 했다라던가 후회를 하신 적은 없으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네.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일단 그 과정 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법을 넘어서는 이제 요구를 하시거나 네. 할 때에는 거기서 다른 주민 여러분들이 제지를 하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뭐 크게 위축이 되거나 이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은 없었고 오히려 그런 해프닝을 겪으면서 한 번 더 웃고 서로 좀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의장님 9대 첫 행정사무감사가 종료가 됐죠. 그에 대한 평가 궁금합니다. 예, 지방의회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의원들께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7월 1일 날 개원하면서 초선 의원들께서도 이 부담감에 굉장히 뭐 밤늦게까지 자료 검토하시고 준비를 하셨는데요. 물론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생중계가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판단을 해주시겠지만은 사실 저 의장으로서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는 충분히 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잘했던 부분은 또 내년에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성현 시장의 취임 후의 행보를 아마 지금까지 쭉 이제 지켜봐 오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아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와의 견제, 감시, 협치의 기능,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좀 이끌어 나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의장님. 예, 현재 지금 백성현 시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논산시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 동안 논산시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이 구상한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실 능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와 저희 논산시의회와의 관계, 저는 특별하게 생각한 건 없고요.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면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의회와 이 집행부와 협력을 필요로 할 때는 당연히 적극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만약 그게 안 될 때에는 네.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4년간 저를 봐오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의회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우리 논산 시민들이 너무나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논산시의 전국 최초의 첫 비무기 체계죠. 국방 국가 산업 단지가 이제 조성 중인데 예. 성공리에 잘 안착이 돼서 우리 논산시에 좀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논산시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국방 국가 산업 단지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부터 저도 옆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갑니다. 전임 황명선 시장 때부터 저희 8대 의회 같이 협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것보다 가장 큰 기회입니다, 우리 논산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논산시는 이 비무기 체계의 국방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고요. 이 대한민국의 비무기 체계의 국방 산업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논산시로 집약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절실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논산시 의회와 논산시 같이 호흡을 같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살짝 하긴 했습니다. 지방 소멸 도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의장님만의 비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만의 숨겨진 이 노하우, 방법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대안은 이제 자치단체장의 몫인데요. 사실 정치인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라는 거는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논산시 의회의 의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제 구상한 건 있습니다. 저희 논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국방국가 산업단지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조성 예정 중인 26만 평 규모의 비무기 체계의 산업단지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저는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방 국가 산업단지에는 일정 부분의 방위 산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입주해 있는 방위 산업체에 맞춤형 트레이닝을 시켜서 거기에 병역 문제를 취업하는 순간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병역 문제가 종료될 즈음에는 그동안 쌓인 숙련도를 인정받아서 높은 임금에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취업까지.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병역 문제, 취업 문제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가장 크게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논산시가 또 해야 될 일은 그 청년들이 논산시를 떠나지 않고 논산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임대 아파트나 신혼부부 임대 아파트가 이제 후속적인 정책으로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요즘에 저출산, 지방 인구 감소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게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저도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두고 있지만은 가장 큰 비용이 주거 비용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네. 군대 문제, 직장 문제, 주거 문제 해결되면은 논산을 떠날 일이 없고 오히려 논산으로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가서 살고 싶은 논산이 되고, 이제 와서 살다 보니 떠나고 싶지 않은 논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했던 그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저도 되는데, 부디 좀 그렇게 돼서 논산이 이렇게 사람들로 넘쳐나는, 아기 울음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런 논산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의장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우신가요? 예, 금방 네. 시간이 네. 가버려서 아쉽네요. 네, 빨리 갔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논산 시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중한 논산 시민 여러분, 저는 논산시를 앞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논산시를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가장 첫 번째로 극복해야 될 현안을
정주 여건 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나 공공기관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 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실례로 지난 10년 전 2012년에 우리 논산시의 차량 등록 대수가 5만 2천 대였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13,000여 대가 더 증가를 했는데요. 그때와 지금 도로 기반 시설이나 주차장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정주 여건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의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하나 하시려면 내년에 더 바빠지실 거고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화이팅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오늘은 놀매신문의 송년 특별 인터뷰 논산시 의회 서원 의장을 만나봤습니다. 논산이 더 살기 좋은 논산, 그리고 사람이 가득한 논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특별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의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